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만 가지고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론이 RIM이라고 하는데요. Residual Income Method라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T를 그리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그리고 자본이 있다라고 했죠. 이때 부채는 누가 투자한 금액이다 라고 했었죠. 부채는 채권자죠. 그리고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무상태표의 이론이고, 여기에서 이 채권자 주주 간에 서로 간에 이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논아 가져갈 것이냐를 서로 다투면서 회계 기준이 이제 막 분화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죠. 자, 이때 여기에서 바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어떤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10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주주가 과거에 투자한 금액이 10조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때 이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업이고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연간의 투자 수익률로서 약 한 10%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이 회사에 10조를 투자했으니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으로 이제 돌아갈 금액이잖아요. 그럼 결국 10%를 기대한다면 주주는 연초에 10조를 투자했고 10%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익이 1조 정도 나면 딱 내가 기대한 만큼 이익이 났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이 회사가 실제 이제 손익계산서에 얼마 정도 이익을 내는지 봤더니 주주들이 아까 얼마의 이익을 기대한다고요? 연초에 10조 투자했고 10%니까 1조의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기대이익이죠. 근데 실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만약에 딱 실제로 1조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주주는 실망할까요? 기쁠까요? 그러니까 딱 보통이죠. 내가 딱 기대한 만큼만 났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실망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누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뭐 그 반도체 제조업인 이 회사 주식 샀다며요? 네, 맞아요. 얼마 주고 샀어요? 내가 이 회사 설립하면서 주식 사가지고 10조 원만큼 투자했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뭐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한 10% 정도 기대하는데 그 회사 실제로 얼마 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나도 1조 기대했거든요? 10%? 근데 실제로 1조 났더라고요. 그래서 초과액이 있다 없다? 초과액이 없어요. 0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식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합니다. 그 주식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제 얼마요? 물어보겠죠. 얼마요? 뭐 얼마긴 얼마 양반아. 딱 기대한 만큼만 났는데 당신이 투자한 금액인 10조만큼 내가 돈 주고 살게요.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이 회사 주식 나는 팔까요? 나는 팔까요? 이론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팔 수도 있다요. 팔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사람에게 팔거나 말거나는 선택을 하면 돼요. 나 안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반도체 제조업의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도 그 회사는 10% 정도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왜냐면 반도체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평균 한 10%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서 사나 거기 가서 사나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팔 수도 있지만 내가 굳이 이 회사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 다른 반도체 제조업의 10% 정도를 벌어들인 회사랑 대비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투자한 만큼 10조 원만큼의 주식 가치만 인정받으면서 팔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가진 주식은 평범하니까. 왜냐면 초과액이 0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서가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도 이 정도 주식은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식 가치는 얼마다? 라고 할 수 있다? 10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거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펼쳐졌냐? 내가 투자한 이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을 봤더니 아까 전에 딱 내가 기대했던 이익이 1조만 났잖아요. 지금은 3조가 났다고 볼게요. 그런데 나는 연간의 이익으로 얼마를 기대한다? 여전히 1조 기대하죠. 10조 투자했고 10% 기대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익이 3조 났고 기대 이익은 1조니까 초과이익은 얼마가 나요? 초과이익은 2조 원이 나겠죠? 2조. 자, 오야, 이 회사 대박이네. 내가 딱 기대한 것보다 2조를 더 벌어들였네. 하고 되게 기뻐하는 이 순간에 또 누가 지나가요? 또 누가 지나가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네, 나 주식 파세요. 얼마요? 얼마긴 얼마야? 10조. 그럼 질문. 이때 나는 이 초과이익이 나는 회사의 주식을 팔까요? 이론에 따르면 팔지 않는다예요. 왜냐? 내가 가진 이 회사는 특별하거든요. 내가 가진 이 회사는요, 나는 과거에 10조를 투자했고요. 10조를 투자해서 사실 1조만 내도 충분하게 보통 정도는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것보다 2조나 추가로 초과해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10조 일단 투자했고 이 매년 벌어들이는 초과이익 2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의 가치,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전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가총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결국 내가 투자한 금액인 10조와 이 회사가 시장의 평균 대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 초과이익의 프리미엄으로서 시가총액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것만 계산하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 나오겠죠. 프리미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프리미엄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 평가하는 로직이 다양하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화해 볼게요. 이 회사가 올해 초과이익을 2조 냈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 회사가 내년에도 초과이익이 2조, 내후년에도 초과이익 2조, 그래서 매년 2조 원씩 초과이익이 평생 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내년에도 2조, 그 다음에도 2조, 평생 2조씩 초과이익을 계속 벌어들인다면 그건 내가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니 결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벌어들일 초과이익 2조를 평생 본 다음에 그것의 지금 당장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즉 환원해서 합계한 값이 결국 프리미엄이 되겠죠. 초과이익의 합계의 현재 가치겠죠.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 합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매년 2조씩 평생 나요. 그것을 모두 다 현재 가치 한 다음에 그것의 합계.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무한등비급수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요. 은행이 있는데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이자,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뒀을 때 연간 벌어들인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봤더니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10%. 자, 그럼 질문. 내가 지금 그 은행에 원금을 얼마 예치해야 매년 2조 원의 이자가 평생 날까요? 자, 원금을 얼마 내면 이자율 10%일 때 이자가 2조가 나고 평생 나야 되죠. 얼마일까요? 원금은 그죠? 20조겠죠? 내가 20조를 예치를 하면 10%인 2조를 내가 그 예금을 빼지만 않는다면 평생 받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결국 내가 2조 원씩 평생 받을 것의 현재 가치 합계는요. 그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 20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0조는 내가 예치해두면 못 쓰잖아요. 못 쓰는 대신에 매년 2조씩 평생 이자를 받죠. 결국 20조와 지금 현재 20조와 평생 2조 원씩 이자를 받는 것의 가치는 같아요.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식을 유도할 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되시나요? 이걸 간단하게 하면 배워보는 거죠. 자, 그럼 결국 프리미엄, 내가 2조 원의 초과이익이 평생 난다라고 할 때 그 프리미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원금이 얼마? 20조가 되겠죠?
결국 이 회사에 내가 과거에 주주로서 투자한 금액은 10조인데 이 회사가 미래의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로서 벌어들일 프리미엄이 20조니까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주식의 가치의 합계, 시가의 합계, 시가총액은 얼마가 된다? 30조가 되겠죠. 맞나요? 30조. 30조의 시가총액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요거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주식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이론이 RIM 방식입니다. 아까 전에 RIM이 왜 RIM이라면 아까 Residual Income Method라고 했죠. 초과이익법이거든요. 초과이익법. 왜 이거냐? 이 회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인 이익보다 초과했을 때의 가치로서 이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방금 전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 회사 이익이 3조가 난다면 초과이익이 2조가 나니까 이것은 이 회사의 주식 가치 프리미엄을 갖게 한다. 결국 이것으로서 레지듀얼 인컴 잔여이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초과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초과이익으로서 주식가치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메소드로서 RIM이라고 부릅니다. 레지듀얼 인컴 메소드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요 10조의 주주가 투자했지만 실제 자본의 시가, 여러분들 자본의 시가가 시가총액이라고 했죠.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10조가 시가로 평가가 됐을 때 30조가 되고 부채가 만약에 한 5조라고 해볼까요? 5조. 여러분들 5조란 얘기는 채권자가 5조를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이 5조는 시가로 변환시켜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현재가치 평가를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그 시가의 차이가 커지면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시가로 바꿨을 때 자본의 시가 30조, 부채의 시가 그대로 5조라면 부채의 시가와 자본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이 자산의 시가고 그 금액이 35조가 되겠죠. 이 35조가 바로 뭐가 될까요? 이 35조가 바로 이 35조가 결국은 기업가치라고 부르는 개념이 됩니다. 기업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EV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35조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합계와 부채자본의 합계가 같다라는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RIM으로서 우리는 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부채의 시가를 더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RIM은 좀 재밌는 게 이거 가지고 실제로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구글링 해보시면 그 회사에 대해서 특정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회사의 사업 현황은 이렇고 영업은 이렇게 될 거니 가치는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라고도 평가 보고서 낸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런 걸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는데 이거 보통 할 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서 가치평가를 하는 기본적인 시트를 넣어요. 그걸 보통은 DCF라고 하는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현금흐름 할인법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RIM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이게 예전엔 좀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RIM을.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데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만 이해하고서도 주식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이게 RIM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요, 여러분들 공시된 재무제표만 가지고 바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해요. 우리가 많은 가정이 필요하지도 않죠. 물론 정교하게 하자면 다 가정이겠지만 우리가 그냥 외부의 정보 이용자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가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만 알고도 그리고 재무제표만 알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얘가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평가가 잘 됩니다. 잘 된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잘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배우셔서 회계를 배우실 때 좀 동기부여를 받는 측면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만 가지고도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이론 RIM을 배워봤습니다. 뭐 자세히 배우자면 얘도 그 되게 그 자세한 뭐 가정치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요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시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할 수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거를 간단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평가하는 시트도 같이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